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장사는 을 어떻게 잘 쓰느냐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진짜 대다수예요. 자, 그럼 5천만 원을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비용이 뭐가 나가겠죠? 5천만 원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돈 월세. 다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 계산을 할 때는 5천만 원에서 딱 요 비용 그러면은 얘를 잘 활용을 하면 요런 것들의 전체적인 내려가겠죠. 퍼센테이지가. 그죠? 매출이 올라가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뭐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저보다 이제 장사를 많이 하신 선배님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처음 장사를 하시다 보면 그냥 파는 거 조리하는 거에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필요한 것들을 뭐 즉석적으로 사고 인건비도 막 쓰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쓰고 광고비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또는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매장 하나를 운영할 때 매출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맞는 비용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나가느냐, 내 수익화를 만들어 나가고 운영 기법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룰 거고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장사는 비용을 어떻게 잘 쓰느냐예요. 왜냐면은 내가 뭐 가사 생활을 할 때는 월세 내죠. 그리고 뭐 기타 잡비, 소비, 식자재비, 공과금 4개밖에 없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음식점은 매출이라든 돈을 버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율, 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재료비, 뭐 공과금, 기타 잡비, 보험료, 세금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뒤면은 운영 기법, 운영에 대한 기준이 이 도표 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매일 어떻게 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할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진짜 대다수예요. 그 대신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죠. 내가 재료비가 이번에 좀 많이 썼고 이게 몸으로는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사를 하게 되면 매출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5천만 원을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비용이 뭐가 나가겠죠? 5천만 원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돈 월세. 다 틀렸어요? 수수료입니다. 카드로 다 이제 결제를 하거나 배달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빠져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에 대한 종류인데 여기는 이제 카드 수수료 그리고 배달 수수료가 되겠죠. 자, 카드 수수료는 보통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요. 배달 수수료도 이제 뭐 개정이 될 텐데 뭐 매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3.3%를 뗍니다. 얘네들은 너무 많이 떼죠.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가죠? 가장 먼저 고정값. 장사를 열기만 하면은 그렇지. 이번 월세 장사를 되든 안 되든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에는 가스, 전기, 수도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일단 고정적인 비용은 요 정도가 됩니다. 수수료, 월세, 공과금, 가스, 전기, 수도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세금은 안 나옵니다. 버는 게 제로가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여기서 보통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정 지출. 자, 이제 그럼 내가 열심히 팔아제끼면서 나오는 비용들은 뭐가 있겠죠? 맞아요. 식자재를 3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식자재는 내가 햄버거를 팔면 햄버거만 판매가 되는 비용이죠. 그러면은 음식만 필요한가요? 아니요. 뭐가 필요한가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다른 재료들, 기타 잡비라고 하는데 뭐 라텍스 장갑, 청소, 솔,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타 잡비라고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팔기 위해서 돈이 다 나오겠죠. 이건 음식입니다. 자, 6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지?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려면 또 누가 필요하지?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겠죠? 많이 팔아야 되겠죠. 광고비죠. 7번 광고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다 팔아 제꼈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세금.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이 있어요. 팔아 제끼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이렇게 팔다가 뭐가 잘못 들어갔거나 애들이 다치거나. 보험비. 자, 10번 기타로 뭐 통신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하고 그리고 포스 비용 이런 월결제가 있는데 성질이 다 다르죠. 보통 이렇게 하면 10가지의 비용이 평상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계산을 할 때는 5천만 원에서 딱 요 비용,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뭘 사먹고 배달 음식을 사먹고 뭐 이제 뭐 쇼핑을 한다는 비용 다 빼야 됩니다. 이 하나의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가게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아니라 사장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장님이 쓰는 것들은 수익성을 환산을 하면 안 돼.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빌린 돈, 이자, 원금은 넣으면 안 돼. 왜냐? 그거는 개설을 하기 위한 꾼돈이잖아요. 개설을 했을 때 나오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100억을 빌려서 이자를 하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완전 수익률이 다르겠지. 100억을 빌린 사람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비용들을 다 빼야 되고 전체적인 음식을 하기 위해 월세부터 요런 것들, 요 비용들이 나와서 매출을 빼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응용입니다. 여기서 자, 월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비 요 제가 네모친 것들은 어떤 성질이 있죠? 무조건 나가죠. 무조건 나가는 비용은 매출이 올라갈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효율을 내가 월세를 냈을 때 효율을 올리려면 퍼센테이지를 낮춰야 되겠죠. 그럼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거는 당연하지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단편적인 거,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것.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가장 원초적입니다. 영업시간을 그냥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은 하나라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 공과금, 보험비, 통신비는 판매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영업시간이랑 관련이 있다. 영업시간이 낮을수록 매출은 떨어지는 게 절대값이지만 이것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광고비, 동그라미 친 거, 요거는 뭔가요? 요 매출을 올리기 위한 광고비예요.
얘네들은 매출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인데 성질이 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돈이라고.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얘가 올라간다고. 네. 그러면 얘를 잘 활용을 하면 요런 것들의 전체적인 내려가겠죠.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 것들과 안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세모칠게요. 수수료, 식자재, 인건비, 세금. 세모친 것들은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죠? 네. 매출이 올라가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뭐죠? 별표를 칠게요. 인건비. 매출이 올라가도 숙련도, 그리고 매출이 크면 클수록 인원에 대한 효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억을 치는데 4명이 드는데 6천만 원을 쳐도 4명이 들어요. 구조적인 게 시너지가 붙습니다,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매출이 많이 나올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 세모친 것들은 특히나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효율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수수료는 제각각 다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6%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25%에서 30%대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25에서 30% 정도가 나오면 베스트예요. 요새는 월세 같은 경우 보통 5% 잡죠. 5%. 다른 데는 뭐 10% 잡는다는데 안정적인 구조는 5%예요. 그래서 5천만 원 하면 얼마? 250만 원. 250만 원 월세에 5천만 원 나와야 됩니다. 보증금은 어차피 회수되지 않는 비용인데 근데 그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1억을 집어넣었을 때 월 5%라는 요즘은 4%죠. 4%라는 수익성을 가져간다고 쳤을 때 400만 원 아닙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뭐 한 3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월세 35만 원에 대한 가치가 더 플러스 되는 거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잖아. 1억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35만 원 더 벌 수 있잖아. 매달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3천에 5천 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200에서 300 사이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 5천에서 6천 정도를 꾸준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랑 월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출을 못 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나중에 아웃할 때 그때 좋지 않은 상권일수록 안 빠집니다. 권리금도 잘 못 받고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거의 안 내서 가게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 권리금이 달라집니다. 이 장사의 붐이 일어날 때는 권리금이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권리금이 1억짜리가 2천만 원도 떨어집니다. 권리금이라는 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5% 잡습니다.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보통 한 요즘에 장사를 하면 가스, 전기, 수도가 보통 한 120에서 150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전기료 뭐 한 70만 원, 가스비 뭐 한 50만 원, 수도료 뭐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니까 한 150 정도로 2.5% 정도로 잡습니다. 식자재는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에서 45%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재고 비용이 있습니다. 재고 비용, 재고비, 로스비,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판매비가 있는데 식자재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는 29에서 34% 플러스 재고비 3%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34%가 나온다 해서 3%를 하면 37%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고비가 포함입니다. 재고비가. 그래서 이게 막 처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식자재비가 50%, 뭐 48%가 나와. 이 월말 이 수익률을 계산하면 표를 작성할 때는 1일부터 31일까지야. 근데 31일 날 들어가 보면 냉장고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그럼 보통 냉장고의 크기에 따라, 냉장고의 평수에 따라서 보통 뭐 한 700만 원, 1000만 원 매출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야. 다음 달을 쓰기 위한 비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을 맨 마지막 주에 냉장고를 털어버려라. 2일치의 재고만 남겨주시고 매달 마지막 주에 운영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치 재고를 차야 하기 때문에 내 가게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 대략 잡힙니다.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이 나오면 한 20%, 30% 잡아도 됩니다. 그럼 130만 원이지 않습니까? 130만 원어치에 대한 재고를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잡고 맨 마지막 주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비를 최대한 낮춰서 3%예요. 더 줄이실 수도 있어요. 보통 더 줄여 35%까지 나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하시고 기타 잡비는 보통 한 많이 나오시는 분은 150만 원, 적게 나오는 분은 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1% 미만으로 잡혀요. 적게 나올수록 좋다. 기타 잡비는. 그러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인건비도 다 다릅니다. 인건비 세팅이 제일 어려워요.